안녕하세요. 한국의 영화 산업에서의 영향력은 실존하는가에 대해 발표할 20학번 김동희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 영화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해 보려 합니다. 1990년대 이전의 한국 영화 산업은 수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새로운 장르나 특징을 가진 영화로 승부하는 것이 아닌 해외 영화를 오마주하는 한계를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 시장 개방 이후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수준 높은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와 맞물려 영화관이 단지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닌 주변에서 쇼핑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형태로 바뀌면서 한국인에게 영화 관람은 가장 많이 즐기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 다양해진 영화 관람층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르의 영화들이 만들어졌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한국 영화는 세계 시장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미디어에서는 한국 영화의 영향력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자국의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이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한국의 영화 산업에서의 영향력은 실존하는가 아니면 단지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 산업에서의 한국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해 보려 합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영화 산업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대중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영화를 제작하여 안정성을 높이거나 비슷비슷한 영화에 질린 대중들에게 색다른 장르를 선보임으로써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 시장에서는 특정 국가가 특정 장르에 강세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는 일시적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구는 한국 영화가 등장한 1970년도 이후의 세계 영화의 흐름을 가시적으로 보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게슈탈트 이론에 따라 간결하지만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하려 합니다. 능선 플롯은 동일한 수평 척도로 정렬된 여러 그룹에 대한 밀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차트를 간결하게 만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능선 플롯을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국가별 흥행 영화의 밀도를 시각화하려 합니다. 또한 여러 히스토그램을 함께 플롯하려 합니다. 동일한 수평 척도로 정렬된 여러 그룹에 대한 숫자값을 비교하기 좋은 시각화 방법입니다. 국가별로 다른 색을 사용하여 국가별 흥행 영화의 수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하려 합니다. 예상되는 결론은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 시장에서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것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 영화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각화를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더 넘버스 웹사이트의 전세계 누적 박스오피스 수익을 기준으로 한 영화 차트입니다. 더 넘버스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링크에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웹크롤링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했습니다. 웹크롤링을 위한 도구로 웹크롤러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사용한 웹크롤러는 펄스허브이며 포인트 앤 클릭과 시각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URL을 옮겨 다니면서 크롤링을 할 수 있으며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웹크롤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웹사이트의 영화 제목에 링크되어 있는 URL을 크롤링하여 CSV 파일을 만듭니다. CS 파일을 시작값으로 두고 반복문을 통해 CS 파일에 입력되어 있는 URL 목록을 반복하면서 이동합니다. URL을 통해 이동한 페이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크롤링이 끝나면 다시 반복문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크롤링이 종료되면 엑셀 파일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데이터 정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능선 플롯의 시각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능선 플롯을 시각화한 결과 각 나라별 흥행영화가 어느 시점에 유행하였고 그 유행이 지속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현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밀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미래에 기대되는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영화는 1970년대부터 큰 부흥기 없이 흥행영화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 영화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부흥기를 맞이하고 그 이외에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플롯된 히스토그램 시각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화를 통해 연도에 따라 각 나라별 올타임 박스오피스 영화 배출수를 시각화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영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미국을 이어 중국 영화가 많으며 나머지 국가의 올타임 박스오피스 영화의 배출은 아주 극소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시기에 특정 국가의 영화가 흥행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 세계 누적 박스오피스를 기준으로 한 영화 차트 데이터에 올라가 있는 한국 영화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영화 중 어느 작품도 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한국 영화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앞서 한국 영화의 역사에서 다뤘듯이 한국 영화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박스오피스 흥행 수익액을 시각화하여 현 시점에서의 한국 영화의 위치를 파악해 보려 합니다. 시각화 방법으로 국가별 흥행영화 배출수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와 국가별 흥행영화의 흥행 수익액의 총합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를 시각화해 보려 합니다. 시각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화 결과 한국 영화는 2022년 박스오피스 영화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 중 3위를 차지했고 2022년 국가별 박스오피스 흥행 수익의 6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시각화를 통해 바라보았을 때 한국 영화는 누적적인 흥행으로 보았을 때 뛰어난 성과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가 글로벌 영화 시장에서 전통적인 강호가 아니었고 글로벌 시장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자료를 통해 보면 한국 영화는 다양한 영화를 배출해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적은 내수 시장 대비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흥행 수익액이 박스오피스 영화 개수에 대비 적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 영화의 흥행 수익액이 최상위 차트에 오르지 못하고 중상위권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친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시각화한 자료를 글로벌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미국이 대부분이 차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의 영화들이 흥행하면서 시장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돼 가는 시대에서 콘텐츠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될 콘텐츠는 당연 영화를 포함한 영상 콘텐츠일 것인데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데이터 시각화를 포함하여 영화 시장을 다양한 방면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영화 산업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